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어. 아닌가? 아니야. 늦게 일어난 게 아니고 똑같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지. 가령 해나나 예티가 나를 아는 체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이 어디가 있나 찾지. 궁금도 했고. 근데 준비는 해야 되니 화장실에서 다 준비하고 옷을 입는데도 오지 않는 거지. 뭐지? 부를까 망설이다가 부르면 그 소리에 오히려 아내가 깰 것 같아서 조용히 그냥 옷을 입고 들러보았지. 그랬더니 치영이 방에 예티. 근데 해나는 내 옆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안방에 가니 떡하니 이불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안고 나와가지고 옷을 마저 입고, 옷을 마저 입었나? 다 입고 아예 안고 왔고, 그 준비물 키 안경 수건 똥봉투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나왔지. 근데 어제 술을 마셨고 일찍 잠들어서 사실은 플레이를 못했어. 기대했던 플레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덤덤해. 익숙해진 걸까, 아니면 그 짜릿함, 흥분감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고, 굳이 그러나 저러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건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딱히 어떤 기대를 크게 갖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던 걸까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15단지까지 쭉 돌면서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시계를 본 순간 벌써 6시였어. 그래서 좀 달렸고, 근데 어제 일찍 잠든 이유는 술 마셨고, 술을 마신 이유는 나성동 포차? 배드민턴 옷이나 라켓을 좀 구경하러 민턴 8구라는 가게에 갔었는데, 그때 둘러오는 길에 어머 저기 뭐야, 굉장히 넓고 화려한 조명불 아래 빨간색들의 포차가 모여 있는 거지. 이거 여수 그런 거 아니야? 여수에 포차거리가 있었거든. 그런 생각에 한번 가보자 라는 어떤 새로운 경험, 그런 바탕으로 생각을 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다녀갔고, 물어보니 비싸다 라는 얘기, 그리고 맛이 좀 별로다 라는 얘기. 근데 그 분위기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시간을 냈던 거지. 오늘은 어떤 이벤트, 어떤 축제를 하고 싶어? 파티. 우리 좀 신나게 새로운 것, 어떤 재미있는 것 하면 어때? 퇴근길에, 아니지, 그 전에 먼저 물었었고 퇴근길에 결정을 내렸던 거지. 아쉬울 것 없는. 아내 서희는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고, 이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손가락의 관절이 좀 쑤신다, 아프다. 근데 딱히 약은 없다, 견뎌야 한다, 갱년기다. 그 갱년기라는 게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스쳐 지나간다라고 볼 때 왔는데 그렇게 세게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쉬 필요해야 하는 것 같아. 피로감, 그리고 잠들었을 때 예민함,
그렇기 때문일까 이제는 잠들었을 때 침대에서 많이 건들질 않지. 그래서 푹 자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막히나? 안개가 많이 꼈네 지금. 운전하고 있고 안개가 어제도 많이 꼈는데 오늘은 더 낀 것 같아. 이거는 어제 밤과 오늘의 날씨, 아침에 날씨 차이가 커서 수증기를 뿜어냈다라고 보거든. 그럼 해빙이라고 보는 건가? 몇 번을 일어났다 깼다. 이건 정말 무시할 만한 변화다. 나에게 운전할 때 안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지만 지구 입장에선 뭐 하품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럼 우주 입장에서의 이 안개낌은 이벤트도 아닌 그저 그런 뭐 때가 묻어서 닦은 정도의 일이 아닐까. 그 일의 경중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어떤 부분들인데, 이 일의 경중을 안개를 지나치게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그러니까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 또한 이 현상을 살아가는 개미와 같은 우리 인류에게 당면한 어떤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세팅된 어떤 값, 세팅된 값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거지. 그 환경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 환경을 극복하는, 어쩌면 환경에 적응한다, 나아간다, 어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틀,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이 필요해진 이유도 과거에는 그게 다다르지 못했던 어떤 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출현해도 뭐 딱히 거부감 혹은 거부감이 가깝지, 거부감이거나 반대로 얘기한다면 수용성,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많이 무르익었다. 한 번에, 그러니까 터치감이 있은 후 그거에 대한 자극을 받은 다음, 그런 다음에 폭발적으로 그 어떤 상황이 플레이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받아들이는 정도와 거부감이 남다르지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감대가 지배적으로 퍼졌어. 이게 과연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기회에 어떤 발전의 모습이 뭐 이렇게 얘기한 나조차 딱히 어떤 뭐라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 거대한 흐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가령 돈의 흐름에, 그러면 넌 뭐 투자 안 할 거야? 그럼 투자를 기존에 먹던 사탕에 막대에 과거의 어떤 연필이나 노트에 그런 데다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호감을 갖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 이미 지나온 과거의 어떤 잔재들에 대한 보존이나 어떤 간직하는 어떤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그걸 개발하거나 더 그 기술을 더 높이는 쪽에 대한
그러니까 연필을 쓰다가 볼펜을 쓰고 뭐 샤프를 쓰고 일단 어떤 기술의 어떤 점프된 어떤 필기 도구에 진화된 모습이 아니라면 사실 연필 자체를 생산하는 공장에 억만금을 싸들고 가서 이만큼 줄 테니 연필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건 좀 그렇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꺼리 끼거나 받아들이는 건 그 개인차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걸 뭐 반대하거나 모르거나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적 변화라고 보더라도 그 각각의 나이가 지금 또 다르잖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 지금 처한 위치, 상황,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자기의 판단? 그러니까 좀 미묘하기도 하고 안개 낀 거리를 차 사이를 내 차와 차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달리고 있어. 위험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불빛과 안개와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정도 거리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 이런 어떤 단편적인 문장이나 말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어우러져 있다, 겹쳐 있다, 같이 겹겹이 쌓여 있다. 어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이 중첩되어 있고 그 중첩된 감정에서 어느 하나가 돌출되거나,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혹은 적당하거나 하는 어떤 상황 변화, 감정의 변화라든지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 변화에 따라서 유동을 친다 이거야. 모든 게 중첩되어 있는, 그러니까 존재라든지 이유라든지 의미라든지 의지라든지 의식, 이성, 감정, 모든 것이 내가 보는 어떤 모든 만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는 걸 바라보는, 아니면 상황에 처한 내가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요동을 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주라는 개척의 대상이 나아가서 봐야 하는 필연적인 물리적인 어떤 접근성이 아니라 어쩌면 그걸 봄으로 인해서 그 아득하게 멀고 광활한 어떤 부분들을 느낌을 받는 배경, 환경으로 보고 그걸 거꾸로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무한의 광활해. 생각할 수조차 없어. 수억만 년 전에 어떤 빛을 보고 아니면 은하의 어떤 모습들을 빛의 형태로 보잖아. 그걸 보고 나서 해석을 하고 있다. 과연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체, 그러니까 빛이라는 걸 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빛이라는 존재라는 이 광자라는 자체가 빛의 형태가, 그러니까 빛이 이 만물을 비추어서 만물이 튀어나오듯이 빛이 각각의 발하고 있는 빛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있느냐와 그렇게 꾸밀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실험을 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를 추출하거나 반물질인 반양성자를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드는 거지, 그 최대의 어떤 자연 환경과 똑같이는 만들 수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 그러니까 양성자로 가니까 이게 애매해졌지. 그거는 지극히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고 여러 변수들이 많이 사라진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잖아. 그 가장 원초적인
그렇다면 양성자는 감정이나 의식이나 의지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조건이 생명체가 의식이 있다. 그럼 바위는 없느냐? 그럼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의식이다. 인류가 가진 게 의식이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갖게 되었어. 그럼 데이터의 어떤 무한한 학습으로 물질의 정도가 아니라 무한 학습을 통해서 의식, 의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사실 물질의 유무, 정신적인 어떤 정신이라는 것 또한 의식의 어떤 산물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별개의 어떤 존재라면 이거야말로 놀랄 만한 일이겠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이나 정신이라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냥 담길 뿐이다. 바위가 의지를 갖는다. 아니면 개미가 의식, 의지를 갖는다. 아니면 양성자가 의식, 의지를 갖는다. 원자가 그렇다. 원자의 의식이나 의지에 대한 뿌리가 있다.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의지를 담아줬다. 그냥 흩뿌려 놓고 먼지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요건을 줬다는 거지. 너네가 비록 티끌만큼 작은 먼지와 같지만 너네들이 뭉치면, 가까이 있으면 뭉치거나 밀어내거나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조건을 준 거잖아. 그 태생 자체,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생명체까지 되고, 생명체가 이제 생명이라는 단위보라기보다는 정신체 혹은 전자기체 혹은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꿈의 어떤 의식처럼 의식체, 혼, 뭐 어떤 개념을 대입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는 면이 사실은 물질적인 어떤 세상에서 이건 그냥 중간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물질의 한계는 팽창에 있지만 팽창이 계속될수록 밀어낼 수 있는 없는 공간에 대한, 이게 보이들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공간에 대한 대척점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었다. 힘의 유동성은 작용과 반작용처럼 그 어떤 조건, 있고 없음의 어떤 작용으로, 그렇지만 지금처럼 팽창과 밀어내고 힘을 받는,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여건, 조건이라기보다는 있고 없고는 사실은 반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양면성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 다음은 없는 미래야. 없는 미래에 대해 내가 얘기하면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고 없고를 그러니까 나아간다, 아니면 나이를 들었다, 시간에 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오해, 해석, 그런 여겨짐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의미, 그러니까 의식을 위한 의미를 부여한, 안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외롭거나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또한 반대로 생각해봐. 없다면 사실은 너무 무료하거나 어떤,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건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와 이 존재와 어떤 의미와 어떤 모든 플레이, 이렇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하나에 머물러 있다라기보다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는 자체에 대한 느낌을 뭐래도 하게,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한다거나 좀 더 신나게 한다거나 어떤 푸시와 어떤 네거티브와 파지티브 관계에서의, 그러니까 양의 어떤,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소멸된다, 사라진다, 눈앞에서 없어진다는 거지. 이런 관계 설정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세팅한 값에 대한 발견이다. 그렇다면 내가 발견하거나 느껴야 될 어떤 부분들은 물질과 반물질이 있고
그 반물질과 물질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활용한다라는 개념보다 이건 약간 실험자 연구자의 입장인 것 같고, 혹은 그래 한번 해봐 라는 관조자의 어떤 관망, 그런 어떤 자세, 태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플레이어, 나는 플레이어라고 보지만 실험을 당하는 입장, 실험 도구, 실험에 대한 어떤 쥐와 같은 거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개미, 관조를 당하고 있는 개미, 어떤 관계 설정을 하더라도 이 또한 그냥 역할에 대한 설정일 뿐 사실 달라질 것도 변할 것도 없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은 겹겹이 쌓여있는,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바라보는 관점, 시선, 어떤 시선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거든 요즘에.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본다, 아니면 내가 본다, 아니면 느낀다, 이런 개념에서 뭐 물론 시각적인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이 시선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난다, 보는 순간 결정난다 라는 데 액센트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떠돌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인식하는 순간, 인지되는 순간 결정난다, 이게 얼토당토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첩되어 있는 수많은 감정의 편린 속에서 정말 생소한 감정 또한 있을 수 있어. 이 수없이 쌓여있는 감정 속에서 어느 하나가 돌출이 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평온함과 약간의 피곤함, 피로함,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열을 내고 있고 충분히 불을 떼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뭘 거고 탐구하는 건 뭘까? 이런 궁금에 대한, 궁리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재미, 즐거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미 세팅되어 있고 선택이 주어져 있으며, 그 선택 사항에서의 느끼는 감정 또한 내가 충분히 나의 의지와 의식으로 이 세상을 보거나 느낄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밝혀야 될 것은 우주 저 멀리의 시초의 시작점에 대한 다다름, 물리적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펼쳐지고 있고 펼쳐진 우주 저 먼 끝단과 우주의 시작점과 양자의 어떤 모습과 지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로서의 해석을 하는 것은, 바위가 묵묵히 바위의 역할과 세월에 깎여 바람에 먼지가 되는 그 과정이 우주의 생성과 소멸과 지구의 한계가 있는 생명체의 한도, 죽음, 순환, 사라진다라는 개념 또한 이 물질 세상에서 일어났다. 반물질이 물질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양자가 입자며 파동 같은 성질을 지녔다. 보이는 순간 뭐 결정이 난다. 존재의 어떤 의미나 역할이나 기능이, 그런 어떤 개념들이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다, 그런 성질을 가진 어떤 여러 개가 있다. 0과 1이 단지 0과 1, OX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성질이 부여된 물질과 반물질처럼 반대적인 개념에 그런 상응하는, 그리고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0과 1이, 양분된 0과 1이 좀 더 나아가서 0과 1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을 넣고, 0과 1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요소, 그러니까 개념을 넣는다면 좀 더 버라이어티한 이 수많은 연산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0과 1을 무수히 반복하는 학습도 필요하지만, 0과 1의 어떤 속성과 성질을 부여한, 그리고 0과 1을 더 늘려나간 개념에 0과 1이거나 0과 1이 아니거나, 뭔가 0과 1이 아닌 0, 1, 2, 3, 4 이런 숫자적인 의미가 펼쳐졌을 때 3은 뭐로 어떻게 존재를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0과 1이 아닌 걸 3이라고 할게 라거나, 혹은 0, 1이 아닌 다른
존재, 의미, 의식,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코드,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는 순간 결정난다 라는 개념처럼 우리가 이미 주어진 값이 0과 1이었는데 0과 1이 00이거나 01이거나 10이거나 어떤 중첩된 그런 000, 001 이런 어떤 개념의 단위를 한 번에 묶음으로 해서 조합을 더 구성해서 그걸 동시에 뭐라고 할까, 연산을 해낸다면 조건의 부여가 좀 더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게 사실은 그렇지, 0과 1을 단지 하나의 파티클로 보고 무수히 반복된, 그러니까 대초의 본능적인 작용에 가깝다면 뭐 아무튼 접근성이니까 뭐 어떤 과정이, 어떤 발견이나 어떤 개념 정립이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현해내는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단지 0과 1을 썼다라고 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는 쓰면 일어난다, 마법적인 세상. 그러니까 의지를 부여하면 나타난다, 있어라, 그러면 나타나는 개념, 있어라. 그러니까 형상을 빚었다, 닮도록. 그리고 있어라 라고 숨을 불어넣었다. 있어라. 시작점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럼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정말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낸다. 너는 뭐였다, 나는 뭐뭐이다. 어떤 나라는 존재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우주를 정의한다. 뭔가를 정의 내린다 라고 했을 때 마른 게 더, 그러니까 배고픔보다 비교했을 때 목마름, 갈증, 텁텁함, 그러면서도 기분은 괜찮은 뿌듯함, 뭔가를 해냈다라는 아침 산책, 그리고 뭔가를 먹는다, 어떤 보상, 바람, 기대, 어떤 생각들이, 편린들이 움직이는, 춤추는, 별과 같이 빛나는, 찬란하게 어우러지는 몸짓을 나타내는 너울너울, 꾸미는 꾸밈.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꾸밈, 동사에 대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뭐 이런 형용사 개념처럼 할 때 동사, 그러니까 동사에 대해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꾸미는 걸 화려하지 않게 지금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개념이 바라봄, 시선,
느낌. 동사. 물론 언제 동사에 대한 생각을 더 가져갈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뭐 이런 저런 것이 가능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추월당하거나 어떤 비교되거나 인과의 상관관계로 볼 때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시각과 시선, 나로 인한, 아니면 나를 가지고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 대한 이 안개가, 물안개가 이제는 자욱하게 다, 그러니까 안개가 보고 싶다, 물안개를 찍고 싶다라고 하면서 멈추고 싶은데 지나와 버렸어.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아닐 거고, 월요일이라는 개념의 내일이 있을 거고, 그때는 좀 더 와우. 할머니가 안개 속의 길가에, 도로가에 인도가 불명확한 거리를 걷고 있고 차는 달리고 있어. 와, 깜짝 놀라는 거지. 어느 하나의 존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 할머니의 존재가. 나와 다른 할머니는 자글자글한 눈매에 얘는 왜 자꾸 이 산을 오르내리는 거지? 내 집 앞을 왜 왔다 갔다 하는 걸까? 도대체 얘는 왜 점심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느 순간 물었지.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산책이에요. 뭐 이타 저타에 대한 말이 길게 하진 않았고, 그러면서 마주하는 시선 속에서, 그러니까 낯섦? 당혹감? 뭐 어떤 그런 개념보다 이제는 좀 더 친근해진, 뭐 어때? 뭐 어때지? 뭐 어때? 그러니까 뭐 어때? 와이낫이 아니야. 뭐 어때는 좀 더, 그래, 또 보자.